대구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소속 당의 대구 국회의원들을 권력만 쫓는 고양이에 비유하며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경북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를 늘리고 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북에는 산후조리원은 물론 아직 외래 산부인과조차 없는 지역이 절반이 넘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리는 원정 진료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인도라는 산림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작 산림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산림 경영에 필요하다며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씨는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경북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북 서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그 외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최대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동 산지는 바람도 매우 강하겠는데요. 내일은 우리 지역 모두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풍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조금 주춤하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후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내일은 12도 예상되고요. 모레는 6도로 기온이 3도에서 7도가량 대부분 지역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요. 계속해서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더 낮아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일 소속 정당의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100%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 국회의원들을 권력만 쫓는 고양이에 비유하며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당을 향해 계속 쓴소리하다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제명이 필요하단 말까지 들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 정책 토론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최근 임명직 당직 개편에 대해 기대를 걸기 어렵다며 혹평했습니다. 이만희 의원님이 정치에 오신 토양과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당내 분위기가 이만희 의원님이 창의적인 정치를 하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수도권 해법을 풀기 위해서는 대구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경찰청장, 차관, 고위공무원, 판검사 등의 출신이어서 대구 정치를 고관대작 지향형이라 비판하며 지역 밀착형 인물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정치인을 호랑이와 고양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은 초선 때부터 할 말 다 하는 호랑이였지만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나 당을 향해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권력만 좇는 고양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초선이고 재선이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3선 4선 되면 나도 할 말하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고양이입니다. 그거. 자신의 대구 출마설에 대해선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수도권에서 뛰는 게 의미 없는 상황이 되면 이른바 나쁜 사람을 잡으러 나오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의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밝혀 국민의힘과 결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비수도권에서 느끼는 의료 불균형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째 묶여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의료판이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 여당의 판단인데, 일정 부분 의료 정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은 규모라든가 그 사후에 따르는 의료 제도에 관련된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의료 공백은 대형 병원이 부족한 경북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경북에는 3개의 의대가 있지만 부속 병원은 대구에 있어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4명, 전남 1.7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입니다.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 25명, 전남 32명인데 비해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많은 7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대학 정책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은 경북도는 안동의 국립대 의대, 포항 포스텍의 연구중심의대와 상급 종합병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원 확대는 필수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의료 체계를 소멸 위기 지역의 어떤 의료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의대 신설과 이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신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경북은 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릴 대책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필수 의료과들의 특징이 의료사고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런 성형외과라든가 안과과들에 비해서 또 되게 급여도 낮아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의료인합체에서 정부랑 풀어나가야 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 불균형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 생명 우선 가치를 지킬 골든타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 가운데는 경북에는 산후조리원은 물론 아직까지 외래 산부인과조차 없는 지역이 절반을 넘는 현실이 있는데요.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어서 2시간 넘게 걸리는 큰 도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아이 낳기 힘든 현실, 엄지원 기자가 신증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종합병원 외래 산부인과. 부른 배를 감싸진 예비 엄마들이 진료를 기다립니다. 대기는 필수입니다. 1시간은 그냥 기본이에요. 거의 2시간 정도. 예약이 안 돼서 무조건 오면 선착순으로. 산모들이 사는 지역도 제각각입니다. 안동과 도청 신도시는 기본이고 영주와 예천, 의성, 멀리 영양에서 온 산모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시간 걸리죠? 여기서 1시간. 1시간. 그래서 눌러서. 네, 그렇죠. 예약 1시간 전에 와야 되니까. 원정 진료를 오는 이유는 단 하나,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에는 외래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시군이 청송, 영양, 봉화 등 6곳. 산부인과가 있더라도 분만실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군은 문경, 의성, 영덕 등 6곳입니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분만 취약지인 셈입니다. 도청 신도시에도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신도시 쪽은 아예 없어서 이제 여기 안동으로 나오거나 하죠. 거기는 되게 애기들이 많거든요. 임신한 분들 많고. 근데 없어서 많이 불편하죠. 산모에게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은 더 열악합니다. 경북의 민간 산후조리원은 5개 시군에 11곳뿐이고 민간의 반값 수준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울진과 김천 단 2곳에만 있습니다. 울진과 김천에 이어 경북 3번째인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 1월쯤 개원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북 최대인 13실 규모로 장애인 산모, 다둥이를 출산한 산모를 위한 넓은 객실이 따로 있고 황토방과 운동실, 정원 등을 갖췄습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 선이고 취약계층과 시도민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상주는 물론 인근 지역 임산부들의 입소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북형 공공산후조리원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도 내년 하반기, 영주는 2025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안동의 상황은 어떨까?
성소병원 한 곳만 10실 규모로 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동시 출생아 수는 676명. 그중 33명의 산모만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대부분 원정 산후조리를 떠난 겁니다. 퇴원하면 바로 산후조리원 대구로 가야 되죠. 안 그래도 1시간 넘게 대구까지 가야 되니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주변에 들어보면 뭐 칠곡도 많이 가고 대구도 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4년 전 안동병원 산후조리원의 폐업도 지역 내 원정조리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났지만 산후조리 인력을 구하지 못해 재개원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등 임상에서 좀 충분히 경험한 수준 높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오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던 안동시의 계획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안동시의회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매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적자 운영이 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시설 조성부터 운영까지 시군 지자체가 맡아야 하는 공공조리원의 특성상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 더 싸긴 싸요. 근데 그만큼 그 재정과 또 전체적인 운영 비용이 있어서는 또 고스란히 지자체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공공조리원 설립 명분 또한 선명합니다. 지역 소멸의 대응 노력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주체가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지자체의 재정 절벽 속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출산 산후조리 국가 책임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 여름 엄청난 물적 피해와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남겼던 경북 지역의 산사태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보고서를 보면 일부 지역의 경우 임도건설을 산사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지만 정작 산림청장은 임도가 산림경영의 필수 시설로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2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경북 북부 지역의 지난 7월 산사태. 산림청은 전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폭우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인력, 사람 힘으로 막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산림청의 조사 보고서는 보다 다양한 원인이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 2명이 사망한 예천군 감천면. 산사태는 임도 3곳에서 유출된 토사가 하나로 합쳐지며 마을을 덮쳤는데 산림청 보고서는 이 지역의 산사태 원인으로 임도 붕괴를 지목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은 임도 성토사면으로 빗물에 침식된 사면과 임도가 연이어 무너지며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임도를 위해 쌓은 성토사면 사이로 빗물이 고여들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다시 그 틈으로 빗물이 용출되면서 큰 붕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산사태가 난 자리에 뾰족뾰족한 돌들이 보입니다. 이 돌들은 임도가 있던 자리의 자연 암석이었습니다.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집중호우 외에도 다른 산사태 원인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산림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자 의견을 몇 사람이 했습니다. 각자 의견을 적어가지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산림청에 아마 보고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산사태 원인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의원들은 임도와 벌목 등 인위적인 산림 훼손이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을 발주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산림청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장은 임도나 벌목이 산림 활용이나 산불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산사태 원인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비켜갔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전공하고 산림 경영 관리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아주 확증 편향적 극단적 이 사고가 이 재해가 임도가 아닌 강우가 이번 산사태 발생 원인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산림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조사위를 꾸리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국회 농해 수위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0일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산림청의 조사 결과가 곧 재해 원인으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복구 작업도 진행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부산이 세계 최초로 물에 뜨는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해서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자는 취지인데요. 과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현실적인 문제는 없는지 부산 MBC 윤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바닷물이 주택가를 위협하고 이슬람 사원은 이미 잠겼습니다. 정부는 수도 이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미 현실이 된 기후 난민, UN 해비타트는 해안가 주민을 구하기 위한 해상도시 시범 모델을 부산에서 추진 중입니다. 북한 앞바다에 부유식 모듈 3개를 연결해 12,000명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해상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 Some key challenges. I think we are aware of that, but just to shape the dimension of the urbanized coastal areas and how they can be turned into opportunities.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해상도시가 부산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핵심은 안전성입니다. 북한 일대는 파고가 안정적인 정온 수역인데다 태풍 같은 재난 재해에 대비한 기술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진동을 제어하는 거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태풍을 걱정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수조에서 수조 실험을 통해서 100년, 1000년, 만년짜리 파들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법적 근거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부지에 부동산 자격을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한강의 인공섬인 세비섬의 경우 선박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결국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공유 수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등기를 해야지 제대로 된 재산 가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민간 투자자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스마트 해상 도시는 미국 기업 오션익스가 짓고 부산시가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시는 2억 원을 투입해 해상도시 건설의 근거가 될 법 제도와 인허가 사항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계 퇴행성 질환은 마땅한 약물 치료가 없어서 완치가 쉽지 않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뇌신경에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연구해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광주 MBC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신경이 죽으면서 나타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어 완치도 어렵습니다. 혈액 뇌 장벽으로 불리는 막 때문입니다. 다른 신체 기관과는 달리 우리 뇌에는 소중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 물질이 뇌로 쉽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막이 존재합니다. 치료 약물 분자를 뇌 깊숙한 곳으로 전달시키려면 이 막을 통과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막을 손상하지 않고도 약물을 효율적으로 도달시킬 수 있는 나노 운반체의 조건을 밝혀낸 겁니다. 고분자 나노 입자를 수송체로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을 컨트롤해야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이론적으로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조건은 크게 4가지. 입자의 크기는 50에서 150 나노미터로 구형보다는 막대형 운반체일 때 투과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 표면 전하를 -1에서 -45mV 범위로 정하고 앞타머, 펩타이드 등과 같은 표적 분자를 사용해야 약물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치료할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신경질환 치료를 위해서 약물 전달 조건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동안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질환을 이제는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난독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 상담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책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 검사를 한 뒤 난독 진단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서 최종 난독 학생을 결정합니다. 난독 판정을 받은 학생은 대구교육청에서 지정한 대구 난독 바우처 제공기관을 방문해 한 해 48회 난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기간은 내년 3월까지며 심사를 통해서 연장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지정한 난독 진단검사 기관은 8곳, 난독 바우처 제공 기관은 49곳이며 난독 의심 학생 심층 진단과 치료, 학부모 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일제강점기 김희원의 외관 학생운동을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외관 학생운동은 1939년 7월 21일 칠곡군 외관과 양목 사이 경부선 복선공사 당시 한일 학생들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김희원 학생은 주동자로 참가했다가 이듬해 퇴학당했고 재학 중 문학연구반에서 최연배의 한글 풀어쓰기, 한국어 일기 쓰기, 한국 문학 연구 활동도 했습니다. 진실 화해의 위는 국가에 대한 김희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헤어진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29일 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3년 6개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뒤 1시간가량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5차례 불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의 9월 수출과 수입 모두 줄었습니다. 구미세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6%가 감소한 24억 100만 달러, 수입은 42.3% 감소한 9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4억 8,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4% 증가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경북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북 서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그 외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최대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동 산지는 바람도 매우 강하겠는데요. 내일은 우리 지역 모두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조금 주춤하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후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내일은 12도 예상되고요. 모레는 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요. 계속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쪽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김천 5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3도, 김천은 22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0도, 문경은 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과 문경 모두 19도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3도 예상되고요.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 높게 물결이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더 낮아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